매너는 사람을 만들고. 종목은 수익을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얘기하는 도중에 네. 코스피가 살짝 하락 전환돼가지고 좀 가슴이 철렁했는데 다행히 다시금 또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오늘 좀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를 더 많이 보실 텐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976포인트, 마이너스 0.71%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전 장중에 잠깐 플러스 전환도 됐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자, 5월달 지금 이제 일부 종목부터 재개가 되긴 하지만 현재 공매도 재개에 따른 어떤 심리적 우려감이 지금 현재 그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코스닥 지수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또 상승하는 종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차원이 쏜다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사실 뭐 시장 자체가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제일 안 좋을 때 시작했으니까 예.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강하고 시장 대비해서 좀 시장과 좀 무관하게 턴어라운드 되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장 얘기한 김에 매니저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네.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좀 늘려가면서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 공매도 관련해서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5월달 오늘 첫 거래일이고 예.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늘 통계적으로 보면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월요일날 시가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리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한 5월달은 그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의 증시 격언 중에 네. 5월달은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라. 맞아요. 네, 이런 얘기도 1년 있어요. 중에 가장 힘든 달이다. 네 번째로 힘든 달이다. 이렇게 꼽히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다른 달에 비해서 뭐 갑작스럽게 그 5월 달만 크게 수익률이 빠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달 대비해서는 좀 수익률이 약하다라고 좀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전달을 보시면은 벌써 그 작년에 이제 연말 정도에, 그러니까 보통 11월, 12월 달에는 외국인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이 윈도우 드레싱, 바로 이제 그 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말에 그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리는 이유는 연 수익률이 좋아야 다음 연도에 연봉 협상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종목들을 단기에 좀 급등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11월부터 한 1, 2, 3월 달은 아무래도 그 또 연 초기 때문에 또 증시 상승, 개인 좋았던 투자자들 만큼, 또 예. 신규 그 진입들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좋았다가 5월 달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증시의 프리미엄이 좀 빠지는 구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5월 달이 뭐 무조건 안 좋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시에서 그 월봉으로 그 2020, 2019, 2018, 2016 이렇게 17, 16 다 돌려보시면 5월 달이 뭐 무조건 증시가 빠지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쵸.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 매몰되지 마시고 또한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그 코스피 코스닥 일부 종목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수익률은 최대로 가면 100%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아무리 종목이 빠져도 예. 그 0% 이하로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손해가 나면은 그쵸, 거의 무한대로 무한대로 날 갈 수 있죠. 있죠. 왜냐면 종목이 올라가면 공매도는 손해인데 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종목이 만약에 2,000원이 가고 3,000원이 가고 10,000원이 가면은 그 수익률로는 1000%인데 매수하신 분들은 공매도 입장에서는 다 갚아야죠.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종목을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종목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어쨌건 시장에서는 항상 보면 늘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리스크도 네. 있고 호재도 있고 악재가 항상 공존하는 시장이지만 저희랑 또 증권광장 2부에서 이창용, 박지영과 함께 하면은 좋을 때는 흐름을 또 탈 것이고 네, 안 좋을 맞습니다. 때는 저희가 요리조리 쏙쏙 피해가지고 또 종목을 골라 드릴 테니까 이 시간만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서서 ESG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서 뽑아볼 수 있는 종목이 있으세요? 네, 매니저님? 저도 그 살짝 앞 걱정했어요. 코너에서 앞 코너에서 그 잘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예. 소장님 말씀을. 우선은 그 ESG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기업이 단순히 재무 구조상 어떤 이익보다는 앞으로 그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친환경 관련주가 ESG 관련주다라고 인식이 돼 있고 그 안에서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뭐 ESG 관련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개념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ESG 관련주 일단은 주제에 따른 공략주로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매니저님도 요즘 공부 많이 하시네요. 그래요? 앞선 코너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항상 뭐 공부도 많이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적 이 네. ESG 관련주 하나 네. 꼽아보신 종목은 뭔지 바로 열어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뽑은 종목은 CJ 제일제당을 제일제당? 뽑았습니다. 의외다. 네, 여러분들 CJ 그룹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가장 일회용기를 많이 쓰는 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외식 사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회용 포장 제품이나 그다음에 요즘에 뭐 한창 유행하고 있는 그런 그 제품들까지 굉장히 많이 맞아요. 판매를 요즘에 하고 있죠. 또 코로나 때문에 HMR 수요가 급증하면서 네. 다 일회용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닐을 또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일 수가 있겠는데요. 의외예요. 네, 그러나 지금 이번에 그 CJ 제일제당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제 또 도덕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TF 팀을 이제 창설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화이트 바이오 사업을 이번에 이제 CJ 제일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PHA 이게 바로 이제 바닷물 속에서 100% 생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바다 쓰레기 지금 태평양 어디에는 쓰레기로 이루어진 그 쓰레기 섬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그 해양 생물들이 지금 쓰레기를 먹이인 줄 알고 잘못 먹어서 정말 예, 여러분들 맞아요. 그 사진 그 코에 화면이나 꽂혀 있고 이런 맞아요. 사진도 많이 바다 거북이 막 나왔잖아요. 빨대가 예. 코에 꽂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또 보기 쉽게 한번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뭐 해파리 이런 게 아니고 바다 거북이가 이 비닐을 먹이인 줄 알고 이거 먹고 있는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금 해양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앞으로 이제 CJ 제일제당이 이런 그 비닐이나 그 다음에 일회용 종이컵을 바다에서 100%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앞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대중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직접 시제품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 하나 또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자, 바로 뭔가요?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PHA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CJ에서 예. CJ 제일제당에서 만든 그 제품입니다. 다 녹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 다 녹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런 제품들은 또 다른 기업들도 많이 또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비용이죠. 네, 그죠. 비용적인 측면이 이거를 이제 대중화를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섣불리 진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단가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제품 가격도 높아지고 그러면 소비자들의 어떤 그 또 소비 어떤 그렇죠. 선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제품 가격 인상 이슈로 인해서 많이 그 쉽게 그 대중화를 못 시키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들도
그 고도의 기술력으로 그리고 자본으로 개발을 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까지 같이 나서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주듯이 이런 환경적인 제품들을 개발을 하면 또 보조금을 주면서 기업과 맞아요. 정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도 보호하는 이런 제도가 사실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정부 보조금 얘기는 제가 그냥 그 개인적인 바람으로 얘기를 예, 한 예.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네. 부분도 있지만 사실 소비자들의 인식도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네.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내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네. 그래도 굉장히 좀 대가가 있는 소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매니저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예. 일단은 그 우리 네네. 소비자분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어떤 한 그 주체만 그 치고 나가다 보면은 자본이나 아니면은 균형이 금융적인 좀 측면에서 안 맞죠. 인해서 예.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까지 일단은 좀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높더라도 예. 충분히 환경을 생각해서 이 제품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인식까지 같이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 기술이 먼저 발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를 바로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기업들은 먼저 기술 개발로 먼저 치고 나가는데 소비가 안 되면 결국은 그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 기업은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소비자들의 문화까지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네.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려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어쨌든 CJ 제일제당에서 이렇게 네.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네.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CJ 제일제당 일단은 그 매수가는 현재가 40만 4천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주당 단가가 높아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목표가는 45만 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3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CJ 제일제당의 경우에 좀 더 긴 호흡으로 갖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결코 뭐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무겁습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가 또 풀리면 또 외식 인구 증가나 이런 그 또 맞아요. 호재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 네. 거시적인 관점으로 CJ 제일제당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실적이 아니고 앞서서 본 이슈 안에서 ESG 관련주로 CJ 제일제당을 꼽아봤는데 네. 제일제당 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통주 안에서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통주가 오늘 흐름이 좋더라고요. 이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신세계 호텔신라 뭐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권에 랭킹이 돼 있고요. 네. 아무래도 호텔신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필두로 이제는 유통주 흐름이 좀 간다고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예측을 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면세점, 그쵸. 우리 그 매일경제 본사 근처에 바로 이제 신라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장충동에. 예. 그래서 이제 뭐 가끔 가보면 지금 신라 면세점 과거에는 그 중국인들이 줄을 거의 뭐 150m, 굉장히 많았죠. 뭐 200m씩 서가지고 그 면세점 들어가려고 엄청난 호황을 이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중국 관광객이 당연히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실적 우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에 실적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시장의 참여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구나. 이렇게 1분기 실적이 괜찮은데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여기서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그 시장의 어떤 확신이 이번 그 주가 흐름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그러면 CJ 제일제당 다시 한 번만 가격 정리 좀 하고 가볼까요? 매수가가 아까 얼마였죠, 메이저님? 네, 매수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지금 40만 4천 원. 40만 4천 원. 잠시만요. 예. 네, 40만 4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40만 4,500원인데 예. 한호가 아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는 3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 네. 제일제당 45만 원까지 잡고 긴 호흡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또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슈 이외에 네. 오늘장을 이길 수 있는 히든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한번 오늘 또 종목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도 사실 뭐 시장과 관계없이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예.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 네. 수혜주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또 우리 유통과 식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지금
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예.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때 가맹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뭔가 프랜차이즈 기업인가 네, 보네요. 지금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단순히 매장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달 특화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그 배달 중심의 매장까지 오픈하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뭐 이거 얘기하면 다 아시죠? 이제 싸이플렉스 버거가 이번에 싸이버거가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또 추가적으로 아직은 광고가 안 나왔는데 우리 그 지영 아나운서는 빈센조 보셨어요? 빈센조.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그래요? 뭔지 압니다. 네, 예, 뭔지 빈센조. 아시죠? 예, 송중기 주연의 주연이죠. 빈센조.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엄청난 송중기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네. 이번에 이 회사의 모델로 이제 5월부터 이 송중기가 이 회사의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네, 그래서 모델. 이제 앞으로 인지도 측면에서도 지금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롯데리아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는 외국 기업으로 이제 좀 분류가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앞으로 인지도 측면과 그다음에 실적으로 추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종목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한번 보면은 맘스터치. 네, 맞습니다. 오늘 맘스터치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올라와 있어서 예. 제가 이 종목은 3,700원을 매수가로 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850원에 있는데 3,700원을 밑으로 매수가 좀 걸어 놓도록 하겠고요. 뭐 방송 좀 기다리는 동안 좀 올라와서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 맘스터치는 제가 또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진이요? 자, 네, 예.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매장이 바로 배달 전문 매장이에요. 전 처음 봤는데 실제로 네. 나온 매장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 지영 아나운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맘스터치 하면 여기 빨간색 간판에 네. 그런 그 직접 와서 먹는 맞아요. 네, 로고도 버거를 좀 먹는. 바뀐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이 매장은 제가 왜 굳이 가지고 왔냐면 지금 코로나 수혜를 볼 수 있는 코로나에 특화된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매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장의 그 면적은 작을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왜냐면은 직접 와서 먹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창업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오픈했는데 매장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맘스터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예. 지금 조금 내려오면은 터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700원 밑으로 매수가를 좀 걸어놨는데요. 네. 한번 터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은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그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분기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 4,200원 단기 고점 작년에 찍은 이후에는 지금은 주가는 저조하네요. 바닥권에서 예. 이제 막 올라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리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원래는 이제 가성비로 지금 매장 수를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은 어떻게 보면은 과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달형 매장까지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맘스터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을 목표가를 한번 세워볼까요? 네, 한번 우리가, 그러면 예. 말씀을 드려보자면 매수는 3,700원에서 네, 3,700원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가는 바로 전고점을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고점 4,300원을 목표가로 좀 잡아볼 텐데요. 네. 전고점 바로 직전에 그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자 3,500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한번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네. 바로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오늘 그 코스닥과 뭐 코스피 시장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성장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그러네요. 보면은 예. 확실히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냥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실적 성장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오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도 쉽게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를 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기대감과 테마로만 뭐 바닥권에서 5배, 10배씩 올라온 종목들은 아무래도 모멘텀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고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확실한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맘스터치 매수가 현재 3,700원 선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4,300원, 손절가는 3,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히든 종목까지 쭉 서칭해봤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많은 네.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드릴 시간이죠. 예. 네. 바로 화면으로 어떤 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한번 좀 보면은 내려주시죠. 부국철강 볼게요. 예. 네, 바로 볼게요. 부국철강. 네. 자,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시장 떨어지면서 특별히 수급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그 장중에 좀 미리 급등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랐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11선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면서 주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은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바로 이어서 볼게요. 네, 한번 보시면은 자, 우선은 현대 VTGMT VTGMT.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목명이 어려워서요. 네, VTGMT. 요즘 어려운 종목이 많아요. 예. 네, 좋습니다. VTGMT. 네, 자, 한번 예. 보겠습니다. 혀가 짧아서 사실 발음이 잘 안 돼요. 자, 이제 보면은, 자, 우선은 금요일 날 이 종목도 단기 급등 이후에 현재는 주가가 조금 눌려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 마이너스 2% 정도 흐름을 보여주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실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화장품, 그 다음에 코스메디컬 관련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백신 기대감, 그리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 내수의 기대감으로, 내수 확대의 기대감으로 살짝 다시 올라오고 있죠. 네,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관련주들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그만큼 이제 얼굴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이 그 메이크업을 잘 안 하세요. 우리 마스크 이제 때문에. 지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항상 해야 되니까, 그쵸, 예. 뭐 코로나든 뭐든 항상 네. 하시겠지만 보통은 그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그만큼 화장을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화장품 관련주 많이 못 갔는데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까지 마쳤고요. 이창원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